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도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엘컴텍이 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빅텍이 우선 10%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CNR 리서치가 21%대, 이구산업은 1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 스틸리움부터 좀 살펴볼 텐데 장 초반 크게 시세를 줬다가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오늘 강한 시세가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구산업을 살펴볼 텐데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구리 수요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힘도 계속해서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는 12%가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을 짚어볼 텐데 장중에 이스라엘의 재보복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해운주, 정유주 그리고 방산주까지 급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빅텍 역시나 장중에 큰 폭의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은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금 관련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5%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CNR 리서치를 좀 살펴볼 텐데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 배경으로는 FDA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로피 바이오와 함께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막판에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2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CNR 리서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NR 리서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부터 좀 짚어보자면요. FDA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차트 패턴도 그려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CNR 리서치입니다. 자,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처음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계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주는 이 매집봉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NR 리서치는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좀 911로 낮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집봉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띄우는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캔들이 급등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있다면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추세 상승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죠. 그래서 이 네모난 박스가 3번 정도 있는데 이거 다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박스권 기법 논리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리치 나왔기 때문에 추세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시간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38억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말간 특별한 이슈가 없다. 악재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시가갭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거래대금 대비해서 시간의 거래대금 분석해 봤을 때 좀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마 시가 갭 띄운 다음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격 전략 제가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2,010원이고 시간에 다시 보자면 2,130원까지 뛰어났네요. 주가가 2,000원 이하, 정확히 말하면 한 1,950원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50원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2,3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월요일장에서 갭상승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시가 갭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사님,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엘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두에서 딱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빠질 때는 이런 원자재 섹터, 유가나 아니면은 뭐 전선 전력 설비, 금값 관련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값 관련 대장주인 엘컴텍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몽골 금 광구 탐사권 보유 부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실적 논리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테마성 논리가 부각된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값 전망이 골드만삭스가 올해 2,700달러까지도 보고 있네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엘컴텍 수급 올릴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차트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요. 이 차트를 알아야 우리가 추후에 주가가 어떻게 갈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때입니다. 2023년 3월이네요. 1분기 때 한번 볼게요. 자, 네모나 박스 칠해드릴게요. 보시면 파동이 그리면서 1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2파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올라갈 때 얘네들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네요. 그래서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AI나 로봇이나 초전도체와 같은 S급 테마와는 다르게 조금 힘들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물대도 좀 앞에 2,3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패턴이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를 검토하신 분들은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잖아요. 아까도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21선 기준으로 잡고 2파가 나왔던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받고 지금 윗꼬리 달리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좋은데 제일 좋은 타점은 1,500원 이하,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1,800원, 1,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주가 자체가 차트 패턴이 좀 반복되는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좀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줬을 때 1,500원 부근에서 타이밍을 잡고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빅텍 보겠습니다. 네, 빅텍은 장중에 크게 한번 시세를 줬다가 좀 둔화가 되면서 마감됐거든요. 빅텍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빅텍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단골 종목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빅텍이나 스페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종목이 오른다는 그 메커니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이때 1파가 끝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리면서 2파까지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21선 기준 잡고 2파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이와 같은 패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과거에 HLB 그룹주가 다 이랬습니다. HLB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님 이슈 나오면 올랐다 빼고 그런 패턴을 그려왔는데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한번 팡하고 튀었다가 추가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빠졌죠. 그럼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은 사료 관련주, 유가 관련주 뭐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빅텍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파에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파 초입 부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정치공학적인 문제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복을 했고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한 상황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는 일단 단기간 시세는 분출됐다 보이고 이 빅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에 좀 보였습니다. 시간에 거래대금 16억 터졌고 2%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으로는 한 5천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가격 전략은 안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뉴스 매매 이용하시면 됩니다. 5천 원에 사라는 게 아니라요. 5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속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가령 이란이 다시 재보복을 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면 뉴스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뉴스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순서대로라면 이구산업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네. 네, 이구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종목인데 사실 AI발 훈풍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좀 오르는 것도 있고요. 또 뭐 JP모건은 구리 가격 2025년 초에 1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대로 되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역시나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제가 2개 그려 놓을게요. 우리가 차트도 뭐 공식이 좀 있어요. 올랐다가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야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뭐 더블 탑이니 뭐니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럼 좀 차치하고 어쨌든 이때 보면은 8월 3일에 단기 고점 찍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바닥 구간을 많이 다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예요. 왜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주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또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처럼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 돌파하는 캔들을 보고 들어가는 기법이 있는데 자, 어떤 매매,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첫 번째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돌파하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고 뭐 가령 이런 거죠. 이 뭐 JP모건에서도 구리 가격 1만 달러 달성한다 했고 또 뭐 AI별 훈풍이 불고 전력 설비주 오르고 전선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니까 들어가야지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 고점 라인인 7,44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올 때 우리가 비싸게 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파는데 목표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분석을 잘 활용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저희가 좀 어떻게 추후에 타이밍 노려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뒤에 뭐 스틸 붙으면 뭐 철강 관련주라고 잘 아실 건데 최근에 나왔던 속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3배 정도 인상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나왔던 속보는 아니고요. 한 2, 3일 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랑 알루미늄 관련주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철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장주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7월 26일에 103,700원 갖고 유성형 캔들, 뭐 팽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실린 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매물대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략주 들고 올 때도 그렇지만 매물대가 최대한 없는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을 많이 가져오고 그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종목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이 K 증시에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승률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큰 자리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121선 매매 기법 줄곧 말씀드려왔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500억 이상 거래대금 실린채 나온다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121선 기법은 121선 저항 윗골이 달리고 마감했을 때 다음날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121선 저항을 맞았습니다. 보시면 이 선이 저항선인데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에 들어가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이 되겠네요. 5만 원 이상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